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이혼 서류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안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하고 싶은 것 목록.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가슴이 먹먹하셨나요? 아니면 어딘가 찡한 것이 올라오셨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 옆에 앉아있는 배우자의 얼굴이 떠오르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부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월 속에서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는 이야기이고 오랜 시간 함께했지만 어느새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두 사람이 다시 서로를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황혼이라고 불리는 시간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 남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 채널에서 재출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평범했던, 그래서 가장 눈물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이야기 끝까지 듣고 싶다는 느낌이 드신다면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좋아요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은 알고리즘의 도움보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보시지 말고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분과 함께 보셔도 좋고 혹은 나이 드신 부모님께 보내드려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천히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결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종류는 드라마 속에서 보이는 그런 결혼입니다. 흰 드레스와 턱시도, 눈물 글썽이는 하객들, 아름다운 성당이나 야외 웨딩홀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속삭이는 그런 결혼.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매일 아침 커피를 함께 마시며 눈을 마주치고 주말마다 손을 잡고 공원을 걷고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여보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며 두 눈에 설렘을 가득 담은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삶. 또 한 종류는 현실 속의 결혼입니다. 청첩장을 돌리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혼수를 맞추고 신혼집을 구하느라 통장이 바닥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야근과 육아와 부모님, 병원 모시기와 아이들 학원비와 대출 이자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느새 의무라는 단어로 자연스럽게 교체되어 버리는 그런 삶. 재출발 씨의 결혼은 두 번째 종류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첫 번째였다가 언제부터인가 두 번째로 바뀌었고 그 바뀌는 순간을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바빴기 때문입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25살 어느 회사 워크숍에서였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유난히 빛났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외모가 있었다기보다 그 사람이 웃을 때 주변이 환해지는 그런 종류의 빛이었습니다. 재출발 씨는 그날 첫눈에 반했고 3년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연애 시절은 정말 좋았습니다. 퇴근 후 매일 전화를 했고 주말이면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한강에 나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는 항상 아내의 말 한마디에 설레었고 아내의 웃음소리에 세상이 다 주어진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퇴근 후 전화 대신 카카오톡 짧은 메시지, 주말 데이트 대신 장보기와 청소, 설레는 눈빛 대신 피로한 눈. 그것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어느새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자이가 태어났을 때 재출발 씨는 회사에서 막 중간 관리자가 되던 시기였습니다. 팀원 5명을 이끌어야 했고 실적 압박은 이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아이는 자주 아팠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내는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재출발 씨는 새벽 2시에 들어와 소파에서 잠든 아내를 보면서 미안하다, 내일은 좀 일찍 오겠다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둘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는 그의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었고 재출발 씨가 나서야 했습니다. 병원 모시고 다니기, 재활 치료 비용 마련하기, 어머니 생활비 보태기. 아내는 묵묵히 그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생활비는 어쩌려고?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출발 씨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내는 강한 사람이니까. 아내는 이해력이 깊은 사람이니까. 아내는 늘 이런 상황을 견뎌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고마움을 마음속에만 묻어두었습니다. 표현하는 법을 잊어버렸거나 처음부터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느새 너무 지쳐서 그런 것조차 할 여유가 없어진 것이었겠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첫째는 대학에 가고 둘째는 고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재활 치료 끝에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셨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에 고혈압까지. 재출발 씨는 주말마다 부모님 댁을 찾았고 그러다 보면 아내와 함께할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언제 둘이서 뭔가 해봤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고 부모님을 봉양하고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믿었고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 곧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결혼을 하고 둘째 아이도 취직을 하고 독립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직을 1년 앞두고 재출발 씨는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밥 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없었고 왁자지껄한 저녁 식사가 없었고 주말 아침 아이들이 늦잠 자는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건너편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랬으니까요. 재출발 씨는 그날 저녁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이 너무 낯설어서 스스로 놀랐습니다. 40년을 살면서 그 질문을 한 번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미처 정리하기도 전에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그 목소리에는 뭔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게감. 오래 묵혀온 것들이 드디어 터져 나오려는 그 순간 전에 무거운 고요함 같은 것. 재출발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생각한 끝에 결심이 선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아주 명확하게. 재출발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귀가 이상한가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처리하려 했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 황혼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한 글자씩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신문에서 봤습니다. TV 뉴스에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집 식탁에 올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생각했어. 당신도 느끼잖아.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날 밤 재출발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날 아내의 얼굴. 첫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새벽에 병원 복도. 월급 봉투를 처음으로 통장에 넣던 날. 부모님 댁에서 밤새 병간호를 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던 날들. 아이들 대학 입학식. 첫째 아이 결혼식에서 아내와 나란히 앉아 눈물 닦던 기억. 그 모든 장면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런데 그 장면들 어디에서도 아내와 둘이서 행복했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재출발 씨를 가장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재출발 씨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아내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젯밤의 대화가 유리벽처럼 투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로 볼 수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제출발 씨는 그날부터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술주정을 한 것도 아니고 가정에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 나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 아이들 학비를 댔고 부모님을 봉양했고 빚 없이 집 한 채 마련했다. 그것이 부족했다는 말인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인가? 배신감이 분노와 뒤엉켰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다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밥은 누가 해주나? 아플 때는 어쩌나? 명절에는 어디를 가나? 자식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하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나 혼자 집에 앉아서 TV만 보다가 그렇게 늙어가는 것인가?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말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야, 나 마누라한테 이혼당했어라고. 그러면 나는 40년을 함께 살고도 결국 쫓겨난 실패한 남편이 되는 것이 아닌가? 말 못할 상처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란 무엇인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제출발 씨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지속되다가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도 모르는 여정.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은 책임이 되고 책임은 의무가 되고 의무는 관성이 됩니다. 그 관성 속에서 우리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출발 씨는 그것을 그 봉투를 받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있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두 사람은 여전히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고 같은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됐어. 응. 오늘 늦게 들어와? 아니, 일찍 올 거야. 슈퍼 갈 건데 뭐 사올 것 있어? 아니,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았습니다. 방에 같이 있으면 한쪽이 이유 없이 다른 방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 다 대화를 시작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제출발 씨는 그랬습니다. 말을 꺼냈다가 더 나빠질까봐. 자신의 분노가 터져나올까봐. 아니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 이혼하자는 결론이 나올까봐. 아내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출발 씨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묻지 않았으니까요. 그 한 달은 제출발 씨에게 기묘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이 얼마나 아내에게 의존하며 살았는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밥이 있었습니다. 그 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재료를 언제 사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출발 씨는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그냥 밥이 차려져 있었고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세탁기를 어떻게 돌리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서랍에 뭐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병원에 갈 때 어느 과를 가야 하는지, 어느 병원이 가까운지도 몰랐습니다. 은행 업무 중 일부는 아내가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도 그 기간에 알게 됐습니다. 집 안식물에 언제 물을 주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제출발 씨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운 건지 미안한 건지 화가 나는 건지 알 수 없는 감정. 자신이 사실은 40년 동안 혼자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실감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제출발 씨는 밤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엇이 아내를 그런 결심에 이르게 했을까?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었나? 아니면 나는 그냥 너무 무심한 남편이었나? 무심한 것도 잘못인가? 그러다 어떤 밤에는 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처음으로 우리 여행 한번 가자고 했습니다.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신혼여행이 일본이었는데 제주도는 아직 못 가봤다고. 재출발 씨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여행을 가? 대출 이자 내야 하고 애 기저귀 값에 분유 값에 나중에 가자. 나중에. 그 나중에가 40년 동안 계속 이어졌습니다. 첫째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아내가 가족 여행을 제안했을 때도 재출발 씨는 지금은 좀 힘들어 나중에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고 했을 때도 애들 크고 나서 하자고 했습니다. 애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를 반복했습니다. 그 수많은 나중에들이 결국 40년이라는 세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재출발 씨는 그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는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을까? 그 한 달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재출발 씨는 어느 주말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방에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와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재출발 씨는 문득 휴대폰을 들어 아내와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5일 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그 전 메시지는 10일 전이었습니다. 약 사왔어. 응, 거기 놔둬. 그 전은 2주 전이었습니다. 아들이 연락 왔어. 다음 주에 손주들 데려온대. 그래. 두 사람의 마지막 다정한 대화가 언제였는지 스크롤을 아무리 올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모티콘 하나 없이 그냥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는 대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재출발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계구나. 40년을 살면서 우리는 정보를 교환하는 사이가 되어버렸구나. 그 생각이 너무 슬펐습니다. 슬프다는 감정을 이렇게 오랜만에 느꼈다는 것도 슬펐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방에서 나온 아내가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그게 그 봉투였습니다. 이거 읽어봐. 봉투를 내미는 아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출발 씨는 그 손을 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손이 많이 늙었다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주름이 많아졌고 검버섯이 생겼고 손마디가 굵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이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 모든 것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재출발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혼 서류구나. 그는 손을 떨면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쓴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필체. 조금 흔들린 듯 하면서도 또렷하게 쓰인 글씨. 제목은 이랬습니다. 남은 인생 하고 싶은 건 목록. 재출발 씨는 그 제목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왜 눈물이 나올 것 같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천천히 다음 줄을 읽었습니다. 남은 인생 하고 싶은 건 목록. 그 제목 아래 아내의 글씨로 조심스럽게 적힌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재출발 씨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숨을 멈추면서 1.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 재출발 씨는 2줄을 읽고 잠시 멈췄습니다. 캠핑카. 전국 일주. 두 단어가 낯설고 동시에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이런 걸 원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아는 아내는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집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재출발 씨가 항상 바빠서 아내도 항상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는 그 차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이 사진 배우기. 이 줄도 뜻밖이었습니다. 사진. 아내가 사진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재출발 씨는 몰랐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아내는 여행이나 소풍을 갈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풍경도 찍고 음식도 찍고 아이들도 찍었습니다. 그런데 재출발 씨는 그것이 아내에게 어떤 의미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3. 손주 말고 우리 둘만 여행 가기. 이 줄에서 재출발 씨는 먹먹해졌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두 사람은 함께 소풍도 가고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갔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즐거웠습니다. 재출발 씨도 손주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주들 없이 둘만의 시간.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부부로서 마지막으로 갔던 두 사람만의 여행이 언제였는지 재출발 씨는 기억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독립 전에는 항상 가족 여행이었고 독립 후에는 손주들과 함께였습니다. 부부 단둘이 여행을 간 것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신혼여행 이후로 4. 아침마다 산책하기. 이것은 대단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산책.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여기에 특별한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산책하기. 아마도 함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이겠지요. 그 소박함이 오히려 재출발 씨의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5. 한 번도 못 해본 부부 동반 해외여행. 마지막 항목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이 일본이었는데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함께 해외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비용이 문제였고 아이들이 크고 나서는 부모님이 걱정되었고 부모님이 편찮으실 때는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도 어쩌다 보니 계속 미뤄졌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줄. 재출발 씨는 그 줄을 읽는 순간 자신이 뭔가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살자. 눈치 보지 말고 살자. 재출발 씨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내가 말한 각자 살자는 그것이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서로를 속박하지 말고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회사를 위해, 주변의 시선을 위해 살았던 것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봉투 안에 그 종이는 이혼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장. 재출발 씨는 한동안 그 종이를 들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자식들, 부모님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잖아. 이제는 우리 둘이 각자답게 또 같이 살아보자는 거야. 그 말이 재출발 씨의 가슴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았잖아. 맞았습니다. 재출발 씨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는 무엇이 하고 싶은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이 가족을 위한 것인가,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내는 재출발 씨보다 더 오랫동안, 더 조용히 그 무게를 견뎌왔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불평 한마디 없이, 미안해. 재출발 씨가 그 말을 꺼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말이 진심으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 그 봉투가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은 것도 아니었고 오랜 원망들이 한꺼번에 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꽉 막혀있던 것이 살짝 뚫린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작은 틈이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캠핑카 여행을 꿈꾸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 이야기했습니다. 몇 년 전 TV에서 부부가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였다고. 그 이후로 유튜브에서 캠핑카 여행 영상을 종종 봤다고. 재출발 씨에게 말하려다가 어차피 안 된다고 하겠지 싶어서 말하지 않았다고. 재출발 씨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어차피 안 된다고 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어차피의 무게가 40년의 결혼 생활에 얼마나 쌓여 있을까요? 나 캠핑카 운전 배울게. 재출발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진심이야? 응. 해보자. 일종 운전면허 있으니까 캠핑카 운전 배우면 되잖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봐. 같이 계획 세워보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자정이 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나중에 재출발 씨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내가 봉투를 받기 전까지 나는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너무 두려워서 정작 아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기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말을 꺼냈더니 남편이 한 달 동안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지냈으니까요. 그 고백은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두 번째 챕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산책을 시작한 것은 봉투 이후 열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재출발 씨는 운동을 특별히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적어놓은 목록에 아침마다 산책하기가 있었고 재출발 씨는 그것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첫날은 서로 한마디도 안 하고 20분을 걸었습니다. 옆집 개가 짖는 소리, 새벽 첫차 소리, 먼 곳에서 들려오는 공사 소리. 그 소리들 속에서 두 사람의 발소리만 함께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늘 예쁘다. 재출발 씨는 걷는 동안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네. 짧은 대화였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그냥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세상을 같이 보는 말이었습니다. 사진 수업은 아내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에 디지털 사진 입문 강좌가 열린다는 것을 찾아왔습니다. 재출발 씨는 처음에 머뭇거렸습니다. 사진을 배운다는 게 쑥스러웠습니다. 그런 것을 배우러 다니는 나이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수강 신청서를 들고 왔을 때 두 장이 있었습니다. 같이 신청했어. 재출발 씨는 그 종이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첫 수업날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문화센터 계단을 올랐습니다. 강의실에는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강사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열정적으로 카메라 구조와 구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재출발 씨는 솔직히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금 비율, 노출 삼각형, ISO, 셔터 스피드 낯선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열심히 받아 적는 아내를 보면서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너무 재밌었어. 당신은? 재출발 씨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나도. 그것이 진심이었습니다. 캠핑카 면허는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재출발 씨는 일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대형 캠핑카를 운전하려면 일종 대형 면허가 필요했습니다. 운전학원에 등록했을 때 강사가 그를 보더니 어르신 연습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재출발 씨는 그 말에 자존심이 살짝 상하면서도 웃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마치고 나면 운전 연습을 하러 갔습니다. 대형 차량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후진 주차는 몇 번을 연습해도 틀렸습니다. 커브를 돌 때 차체 감각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뭔가를 처음 배운다는 것, 서툴고 어색하고 틀리면서 하나씩 나아지는 것,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그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일할 때는 항상 잘해야 했고 실수하면 안 됐습니다. 가장으로서는 항상 강해야 했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모른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몰라도 됐습니다. 강사에게 다시 물어봐도 됐습니다. 틀려도 또 해보면 됐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아내는 사진 수업을 들으면서 빠르게 실력이 늘었습니다. 재출발 씨보다 눈썰미가 좋았고 구도를 잡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면서 아내가 카메라를 들고 나왔고
걸어가다가 멈춰서 이런저런 각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침 햇살 사이로 나뭇잎이 빛나는 순간, 고양이 한 마리가 담벼락 위에서 하품하는 순간, 골목길 끝에서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순간, 제출발 씨는 그 옆에서 아내가 사진 찍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아내가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밥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거나 시댁일을 거들거나 아내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달랐습니다. 당신 지금 예뻐. 제출발 씨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카메라를 내리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살짝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냥 오랜만에 말해보고 싶어서.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단둘이 여행은 남해로 정했습니다. 해외여행은 아직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내로, 그것도 캠핑카가 아닌 일반 차로 2박 3일 여행을 먼저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행 연습처럼. 출발하는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제출발 씨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뭐 먹고 싶어? 가면서. 회. 회? 어디서? 거기 가면 있겠지. 그 대화가 어쩐지 웃겼습니다. 제출발 씨는 빵 터지며 웃었습니다. 아내도 따라 웃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제출발 씨는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옛날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70년대 노래였습니다. 두 사람이 연애할 때 듣던 노래. 아내가 나지막이 따라 불렀습니다. 제출발 씨는 핸들을 잡은 채 옆을 살짝 봤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내의 옆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졌지만 그 옆모습은 25살에 처음 봤던 그 사람과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제출발 씨는 그 순간 40년 전 처음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됐던 이유를 기억해냈습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주변이 환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에. 남해에서 먹은 회는 맛있었습니다. 저녁에 숙소 앞 바다를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둑해진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출발 씨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이 맞닿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이어서. 그런데 동시에 낯설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걸어온 손이었으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살까? 아내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남해? 응. 공기도 좋고 바다도 있고. 제출발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사진 찍기 좋겠다. 맞아.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황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가 지는 그 시간,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 빛이 서서히 사라지는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황혼이라고 부릅니다. 60대를 넘기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은퇴를 하고 나서 찾아오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의 큰 과업들, 자녀 양육, 직업적 성취, 부모님 봉양 이 모두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그냥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가 가는 것이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런데 제출발 씨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혼은 끝이 아닙니다. 황혼은 하루 중 가장 색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캠핑카 면허를 딴 것은 봉투를 받은 지 6개월 후였습니다. 시험을 3번 보고 합격했습니다. 합격 문자를 받았을 때 제출발 씨는 학원 주차장에서 혼자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붙었어.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탄성이 들렸습니다. 진짜요? 와, 대박이다, 여보. 그 목소리에 진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출발 씨는 그 기쁨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내를 위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캠핑카 전국 일주는 다음 해 봄에 떠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겨울 동안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내는 가고 싶은 곳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경주의 벚꽃길, 전라도의 봄들판, 통영의 해안도로, 강원도 산골의 고요한 아침. 재출발 시는 캠핑카 렌탈 업체를 알아보고 각 지역의 캠핑장을 조사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거실에 앉아 지도를 펼쳐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는 이걸 먹어보자. 여기서는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먼 것 같지 않아?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자정이 넘도록 나누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설 명절에 왔을 때 첫째가 재출발 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달라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재출발 씨는 잠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응, 있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고 캠핑카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날 밤 경주 근처의 한 캠핑장에 캠핑카를 세웠습니다. 재출발 씨가 연결을 이리저리 확인하고 있을 때 아내가 작은 접이식 의자 2개를 꺼내 캠핑카 옆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출발 씨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 별 이름 알아? 모르지. 나도 몰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우리 이름 모르는 별들 많이 보러 다니자. 아내의 말이었습니다. 재출발 씨는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름 모르는 별들을 보러 다니는 것. 그것이 지금 두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몰랐던 것들을 발견하러 다니는 것.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으러 다니는 것. 미뤄뒀던 것들을 이제야 시작하는 것. 그 여행에서 아내가 찍은 사진들은 나중에 작은 사진전의 출품이 되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강생들의 작품 전시를 열었고 아내는 캠핑카 여행에서 찍은 사진 5장을 출품했습니다. 경주의 새벽 안개, 보성 차밭의 아침 이슬, 남해 바다 위로 지는 노을, 강원도 숲속의 빗줄기, 그리고 한 장 캠핑카 옆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는 재출발 씨의 뒷모습. 전시회 날 아내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출발 씨는 그날 아내의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뒷모습이 담긴 그 사진을. 아내의 눈으로 포착된 별을 올려다보는 자신의 뒷모습. 그것은 재출발 씨가 스스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그는 뭔가를 원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아내와의 첫 해외여행은 포르투갈로 떠났습니다. 아내가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딘가에서 포르투갈의 노을 사진을 보고 나서부터 꿈꿔왔다고. 파도 음악이 흐르는 좁은 골목, 리스본의 전차, 신트라의 궁전, 알가르브의 황금빛 절벽. 재출발 씨는 비행기를 타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아내 옆에서 다시 느끼는 설렘. 포르투갈의 노을은 소문대로 황금빛이었습니다. 리스본의 전망대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잠시 그냥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예쁘다. 응. 당신이랑 이런 거 볼 수 있을 줄 몰랐어. 그 말에 재출발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나도. 재출발 씨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해 바다에서 그랬던 것처럼. 낯설면서 낯설지 않은 손. 황금빛 노을이 두 사람을 천천히 물들였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다가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러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을 열어주는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출발 씨의 이야기는 황혼이혼이 아닌 황혼 재출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배우자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함께 사는 사람으로 보고 있나요? 아니면 함께 살고 싶은 사람으로 보고 있나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재출발 씨는 얼마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40년을 전우처럼 살았습니다. 같은 참호 안에서 같은 전쟁을 싸웠고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위해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어. 우리 이제 어떻게 살 건지 이야기해보자. 저는 그것이 이별의 선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사랑하자는 그 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서 다시 연애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황혼 재출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한마디만 해보시겠어요? 우리 앞으로 뭐 해볼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문을 열어줄 수 있는지 재출발 시가 증명해 주었습니다. 40년의 무게를 이겨낸 것은 거창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예상했던 봉투 안에 들어있던 손글씨로 쓰인 소박한 소망의 목록이었습니다. 캠핑카 타고 전국 일주. 같이 사진 배우기. 손주 말고 우리 둘만 여행. 아침마다 산책. 한 번도 못 해본 해외여행. 그리고 그 마지막 줄. 여보, 우리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살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에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도 저런 말을 꺼내보고 싶다는 분, 아니면 저런 봉투를 써서 내밀고 싶다는 분, 혹은 내가 바로 그 봉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싶은 분. 어떤 형태로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혼은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랑은 40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어떤 감정이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 혹은 부모님 생각이 나셨다는 분 어떤 댓글도 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도 이 채널을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배우자에게 한마디 건네보세요. 우리 앞으로 뭐 해볼까?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